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소우주인 인간, 우리 몸에는 음양오행의 자연 법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은육기가 있어 만물이 좋아하듯 우리 인체에는 오장육부가 있어 생장성숙을 주관합니다. 바로 그 오장육부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심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장군지관이라 불리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간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간의 역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생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의학적으로 간의 역할과 이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간의 건강 상태 확인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장기로 복부 오른쪽 위,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 모양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둥그런 돔과 같은 형태로 오른쪽 윗배의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과 맞닿아 있으며 위와 식도 부위를 덮고 있어 해부학적으로 간과 폐, 위장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간 요리를 먹을 때 보면 이 생간은 그저 빨간 핏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미경으로 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구조 단위를 소엽이라고 하는데요. 간은 이 소엽들이 육각형으로 무수히 배열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작은 소엽 하나하나에 동맥과 정맥, 담즙관이 연결되어 있어 간 세포가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두 군데에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하나는 심장에서 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동맥을 통해 공급받고 다른 하나는 위,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에서 오는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문맥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는 간의 역할과 관계가 깊은데요. 간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술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간을 거쳐 해독작용을 거친 후에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은 해독작용 외에도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대사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만성적인 간 질환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대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기본 형태의 단백질로 분해되어 간에 전해지고 이 간은 이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간에서는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 대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간은 이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및 지단백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쓸개즙 분비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빌리루빈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하루 약 1리터의 쓸개즙을 생산하며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장관으로 배출됩니다. 쓸개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며 이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변과 대변의 색이 누런 이유는 바로 간에서 배설되는 빌리루빈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입니다. 간은 비타민 A, D, B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공급이 없어도 몇 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철, 구리, 아연 등의 무기질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호르몬 대사인데요. 간은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에서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되어 여성의 경우 생리 이상, 남성의 경우 고환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균 작용입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보채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간에 있는 대식 세포들은 체내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인 감마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간을 가리켜 한마디로 장군지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장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는 전쟁 시에는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국력을 그리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며 사회 전반에서 안보에 관한 일들을 합니다. 간도 그와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이 담당하는 기능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은 눈을 주관하죠. 지난 12경맥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간은 경락을 통해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 눈이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근육을 주관합니다.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평소 건강 유지에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간은 피를 저장합니다. 간이 음식에서 흡수한 여유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어 쓰는 것은 이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간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이 수행하는 해독작용과 담즙 생성 기능은 인체의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자, 인간의 몸은 대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우주의 변화 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하늘이 운행하는 이치인 오운, 즉 오행이죠. 그리고 땅이 운행하는 이치인 육기를 이 장부에 배속하여 각 장부의 성질과 기능,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는데요. 이것이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은 속이 꽉 차 있어 음양의 성질 중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육부는 속이 비어 있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인데요.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속하여 오행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의 구조와 기능,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간을 장군지관이라 부른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간의 성질과 간 건강은 어떻게 돌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수행이지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건강과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설례와 수행을 하는데 오장육부의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간과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간은 오장 중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자, 그럼 목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목은 새싹이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직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과를 시작하고 겨우내 잠자던 생물들이 봄철에 깨어나 잎을 피우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간신비패신 5장에서 목기운은 간이 담당을 하고 있고 육부에서는 담이 간과 짝을 이루어 목기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과 담은 위치도 비슷하고 해부학적으로도 담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했다 소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도 간담을 표리장부라고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밀접한 장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 기백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을 보고 담대하다, 담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깜짝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의 심리 변화를 단순히 두뇌의 활동이 아닌 오장육부의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모든 사물에 대해 마음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 강해지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강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간의 기운이 약해지면 의욕도 없어지고 화도 잘 나지 않게 되겠죠. 또 담의 기운이 왕성하면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고요. 말의 어조도 강해지고 반대로 담의 기운이 약하면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겁이 많아지고 말소리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과 담이 모두 목의 성질을 가진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행을 보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은 기운의 흐름이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서로 도와준다는 뜻인데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을 가진 간은 자연스럽게 수의 기운을 가진 신장, 화의 기운을 가진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신장의 수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간의 기운도 따라서 약해지게 되고요. 간에 병이 생기면 이내 심장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행의 상극은 반대로 기운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의 순서인데요. 이 상극은 얼핏 보기에 상대를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행에서의 상극은 억압이 목적이 아닌 상생의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견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기운은 응축되어 있는 수기운이 분열하여 화의 기운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목기운만으로는 수기운을 힘있게 위로 올려 보내주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금극목이라는 상극의 원리에 의해 금의 견제가 들어오면서 이 직상하는 목의 기운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간도 기운을 신장으로 올려 보내줄 때 금의 장부인 폐의 도움을 받는데요. 해부학적으로 간은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 고여있던 피들이 압박을 받아 정맥을 통해 쉽게 배출되고 그 피들이 하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목극토의 원리에 의해서 간과 비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간의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 비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비불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은 비를 방해하기만 하느냐? 아니죠.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소화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피는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간과 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이 우리들의 간, 과연 건강할까요? 간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가 있죠. 오장육부 중에 스트레스와 가장 연관이 깊은 장부를 꼽자면 바로 간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간의 기운이 퍼지지 못하는 것을 간기가 울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간기가 울결되면 간이 주관하는 근육 역시 유연한 상태가 아닌
경직된 상태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스트레스 자극이 일회성으로 생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없어지면 결국 간은 정상화되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의 순기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강한 스트레스입니다. 간이 가진 무형의 기운을 간기라고 한다면 이 간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에너지를 간혈이라고 하는데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 간혈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간혈이 손상되면 만성적인 피로, 두근거림,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간혈이 부족하여 간기가 쉽게 동하여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간에 해를 미치는 자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각 자극인데요. 황제내경에는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어 간에 혈을 공급받아야 볼 수 있고 간의 기가 조화되어야 색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 눈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풍경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시야에서 처리할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 그다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시야에서 처리할 정보들이 많은 경우 간이 피로해집니다. 특히 최근 이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은 이 눈이 쉴 틈 없이 조그만 화면에 나온 여러 문자 및 영상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의 피로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 현대 생활에서 이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식품과 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식품 한두 가지 이상은 늘상 복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듯이 과도한 건강식품 섭취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체질과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 부작용이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게 되므로 그 증상이 건강식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예로부터 이 간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요즘에는 이 SNS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의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과도한 음주는 그것을 분해해야 되는 간에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또 본인이 나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간의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간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의 원인을 찾을 때 허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장부의 기운이 과잉되어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지를 구별하여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간도 기운이 몰려 과잉됐을 때 생기는 증상과 기운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증상이 다르고 그에 맞는 치료 및 관리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간의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 기운이 과잉되고 열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의 기운이 뭉쳐 있으면 옆구리와 가슴 부분의 통증이나 당기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은 근육을 주관하고 열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목이 뻣뻣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 짜증이나 화가 잘 치밀어 오르게 되고요. 불면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간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근육의 힘이 떨어져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힘이 들고 무릎 밑이 차고 쥐가 잘 나게 됩니다. 눈도 아프기보다는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푸석해지고 손톱이나 발톱이 잘 부서지고요. 두통보다는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게 되고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해지며 자꾸 눕고 싶고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식욕이나 소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간의 기운이 과잉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할까요? 자, 먼저 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옆구리 및 다리 안쪽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운동법도 좋습니다. 한방 차 중에 치자나 결명자는 이 심장과 간의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복식 호흡으로 하단전에 집중을 하고 긴 호흡을 하게 되면 간 부위가 이완되면서 막혀있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소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 기운이 부족할 때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기운이 부족할 때는 가장 먼저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하고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화탕이나 사물탕 같은 한방 처방도 간 기운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약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정기 관리에 힘쓰고 수행을 통해 신장의 수기, 즉 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간 기운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장육부 심화 과정 첫 번째로 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